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날씨가 훅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이 20도도 넘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크립토 시장에도 봄이 찾아오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 발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코인 시장에는 완연한 봄이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의 훈풍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0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0.22%, 그리고 나스닥 지수 0.33%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 내려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날에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조금 안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리스크 그리고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상호 관세 계획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의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비트와이즈의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도록 요청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출시를 하는 건 지금 비트와이즈인 건데요. SEC가 이를 승인하게 된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통해서도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이더리움을 보유한 사람만이 스테이킹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죠. 과연 스테이킹이라는 이 시스템이 간접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이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테더가 미국의 국채 보유량이 이제는 세계에서 7위권에 안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테더는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코인을 투자를 하면 테더는 그 투자금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테더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 미국의 경제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되게 되는 셈이고요. 글로벌 무역에서 달러의 입지까지도 더욱더 넓히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테더가 세계 7위를 넘어서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내용과 조금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대부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에서도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로화의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사실 2021년부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죠. 과연 이번에는 확실하게 속도가 붙으면서 이 미국 결제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지, 달러의 입지를 조금씩 다시 좁혀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 어떤지 히트맵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대비해서 다시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이 오나 찾아오나 했었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비트코인이 86,000달러를 넘어서 87,000달러까지 올라가나라는 생각 들었었지만 다시 85,000달러 밑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2.85%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달러를 뚫고 위로 올라갔었는데 현재로서는 3% 넘게 다시 빠지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에도 호재에 힘입어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현재로서는 4.21%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말의 추이가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따가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30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이후에도 시장에 관한 자세한 얘기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이후부터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시장에 관한 얘기들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환 전문가님 나와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SNC 대표 전문가 이상환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이 양분으로 갈리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언제 시작된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히 시작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시장은 1980년 1월 4일 코스피 시장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100포인트요? 네네. 지금 코스피가 2,000을 훌쩍 넘고 있는데 100에서 시작했단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00포인트로 시작해서 89년에 1000포인트를 달성을 합니다. 이제 10년이 안 돼서 네. 10배 정도가 상승을 한 그렇네요. 거죠. 근데 이후 IMF라는 또 악재로 인해서 한 500포인트대까지 추락을 합니다. 엄청 그때는 조금 등락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때는 모든 주식들이 다 오르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서 2000포인트가 달성하기까지 무려 18년이 걸립니다. 2007 년까지. 1000포인트까지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2배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네요. 네네, 맞습니다. 1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1000포인트 달성하는 데까지 10년이 안 걸렸는데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2배가 상승하는데 2007년에 2000포인트를 첫 돌파를 하죠.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후에 경제 성장률은 한 10% 정도 매년 상승을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네. 10포인트의 상승을 하는데 2000년대부터는 5%대, 3%대 이렇게 상승률이 낮아지죠. 이렇게 말로 듣는 것보다 조금 같이 시각화된 자료를 보는 게 좋으니까 우리 자료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할까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주식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계속해서 요즘에는 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주식시장의 역사를 알아야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주식과 코인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보니 오늘은 주식과 코인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주식시장이 약 45년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한 16년 정도의 역사로 짧죠. 네. 예. 근데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로 시작한 주식이 네. 10년도 안 돼서 1000포인트를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10배 상승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네. 12배가 상승하는데 18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만큼 성장률이 더뎌진다는 거죠. 그리고 2000포인트 달성하고 나서 3000포인트까지 가는데 네. 또 공교롭게도 또 한 10여 년이 걸립니다. 점점 더뎌지네요.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시장이도 잃어버린 일본 30년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간 코스피 시장은 20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그럼요.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 투자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코인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네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지금 2600포인트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횡보하는 시장인데 지금 금리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금리를 보시면 코로나 시기 때 금리가 어떻게 됐죠? 많이 올랐죠. 맞아요. 예, 코로나 시기 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그래도 활활 타오르지 않았나요? 예, 미국 건국 이래의 최고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내리는 건 미 연준이나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되돌려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요즘에 계속 시장은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 인하가 빨리 나와야지만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인 셈이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리를 인하하면 네.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 금리를 인하를 할 때는 네. 정부에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가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가 작년부터 금리가 어느 정도 몇 차례는 인하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럼 네. 그때의 추이도 확실하게 좀 내려가는 추이였을까요? 그렇죠. 미국 시장도 최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막 3,000포인트대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뭔가 기억에는 금리 인하가 됐대라고 하면은 그때 잠깐 시장은 반짝 올랐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추세 자체가 하락이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것은 시장의 안 좋은 부분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송 출연을 할 때 방송국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소신껏 방송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방송 관계자분들이 소신껏 이야기하셔도 된다. 그렇죠. 예, 보통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도 있고 개인 채널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희망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맞아요. 예, 뭐 부정적인 얘기는 없죠. 어떤 방송을 봐도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또 이 종목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시장이 나빠질 것이다. 이 종목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소신껏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신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하락세의 지금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한번 보시면 네. 저는 주식 투자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코인 투자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주식 투자부터 코인 투자까지 한 20여 년간 투자를 해온 사람으로서 네. 투자자분들에게 제 성공의 노하우와 오. 또 실패도 많이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투자자분들이 실패는 작게 하고 성공은 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오. 그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론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10번을 도전을 했을 때 이 실패하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어야 네. 전반적으로 얻는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방법일까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투자를 하면서 많은 성공과 실패를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20여 년 전에 삼성 S1에 입사하면서 네.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합니다. 오, 500만 원. 네. 투자하자마자 바로 600만 원으로 수익이 늘어납니다. 항상 초심자에게는 행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삼성에 입사하면서 투자를 시작한 건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한 건 회사의 주주로서 네. 삼성의 일원으로서 주주가 되고 싶은 마음에 투자를 한 뭔가 거지. 애사심의 그렇죠. 하나였군요. 네, 제 이메일도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를 애사심에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었나 봐요. 네네, 그렇게 투자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큰 돈을 버니까 초심은 어디 간 데 없고 욕심만 어떻게든, 남게 됐죠. 예, 수익을 많이 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 어머. 네. 이제 끌어오셨군요. 그렇죠. 수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네. 투자를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역시 이렇게 뭔가 좀 일을 벌려보려는 순간 행운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손실이 났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한 거죠. 아, 시장 자체의 이 기세가 조금 꺾였군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1년 12달 계속 시장이 상승하는 장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1년 12달 다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개인 투자자들이 1년 12달 계속 수익이 난다는 거는 그럼 좀 전문가를 힘든 부분이죠. 뛰어넘는 뭐 신의 영역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오. 시장을.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대한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비법이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소신 있게 발언하겠다라고 하셔서 심장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게 맞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여태까지 쌓아오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걸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45년이 역사고 비트코인은 약 16년. 예, 주식시장의 반의 반도 안 되죠. 그렇죠. 주식은 100포인트로 시작해서 지금 2,600포인트, 약 26배가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000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 사 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16년 전에 네. 비트코인이 100원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샀어야 했는데라고 그렇죠. 지금 땅을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살 걸, 팔 걸, 할 걸, 껄무새만 늘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100원도 안 하던 코인이 1차 반감기를 돌파하면서 12,000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2차 반감기 때 77만 원을 돌파하죠. 와, 정말 그리고-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고 있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3차 반감기 때 1,000만 원을 돌파하고 4차 반감기 때 8천만 원, 9천만 원을 돌파합니다. 네. 예. 제가 3차 반감기, 2차 반감기 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시장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저럴 때는 사실 누구나 다 들어가면은 수익 낸데 이러는 장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리플, 이제 XRP로 이제 코인명이 변경됐죠. 그렇죠. 리플이 그때 당시에는 거래소도 비선밖에 없었습니다. 오. 2016, 17년도에 비선밖에 없을 때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네. 예, 소액으로 일단 투자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 입금이 안 됩니다. 진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금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상담원이 전화를 받는데 네. 남자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워낙 상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남자 상담원까지 이렇게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리플이 300원대였는데 네. 제가 입금을 하고 살기까지가 3일, 일주일이 걸립니다. 어머, 그래서 그만큼 몰렸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600원, 7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고 거의 한 10배 정도 올라가셨죠.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도 안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강남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네. 약 한 1000% 이상, 5억 이상의 수익을 냈죠. 네. 3주 만에 수익을 냈습니다. 3주요? 예, 3주 만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승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시장을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여도 시장이 하락하면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투자하실 때 어떤 걸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바탕으로 이런 종목이 있대 하면 종목부터 보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싶으면 차트 정도까지 한번 보는 정도? 아나운서님 굉장히 똑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미천이 예, 드러났나요? 아닙니다.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좀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수는 종목을 봅니다. 하수였군요. 아닙니다. 예. 하수는 종목을 보고 중수는 차트를 봅니다. 고수는 시장을 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의 흐름이 어떤가를 봐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 전략을 세워야 될까가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주식 시장에서 크게 돈을 벌었을 때, 코인 시장에서 크게 돈을 벌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상승할 때입니다. 굉장히 자만을 했었죠. 근데 손실을 볼 때 네.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더라. 그래서 상승 시기에는 투자를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하고 네. 하락 시기에도 투자로 수익을 내는 기법을 배우게 된 거죠. 어떤 기법이었을까요? 하락장은 계속 빠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 10% 안에서도 정도. 등락이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시장이 통상적으로 10% 정도 빠지고 한 7, 8% 오르고 또 한 8% 정도 빠지고 5%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분할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네. 제가 만든 3, 10,
30 기법이 있습니다. 오, 30, 30이요? 네네. 오, 어떤 기법일까요? 세 배수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오, 예. 어떤 세 배수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몰빵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이 갈 것 같다. 많은 뭐 매체에서 이 종목 뭐 크게 날아갈 것이다라고 네. 하면 몰빵을 하죠. 예. 그러면 올라갈 때 타는 게 되는 겁니다. 오,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유튜버나 방송에서 그런 종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락장에는 분산 투자 분할 매수로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오. 기법을 저희가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공개를 안 해주시는 건가요? 다음에 또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쵸. 저희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제가 세력 잡는 매매 기법, 오.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30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에 문이 굳게 닫힐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전략들 앞으로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장 안에서 그러면 이 매매 기법을 나도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알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경제 성장률이 10%대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경제 성장률은 5%, 3%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평균 성장률이 1%대입니다. 음. 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할 때는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을 한 때가 네. 1980년 오일 쇼크 때, 그리고 1998년 IMF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죠. 오. 오일 쇼크는 79년에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외환위기도 97년 12월에 터졌고, 코로나도 이제 19년에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시장이 화면과 같이 마이너스 1.5%. 98년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IMF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 경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1%까지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는 세력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오. 매매하는 전략을 꾸리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 소위 말하는 이 세력이라고 하는 조금 큰 손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전에 가까운 지인분들이 보면 이제 자금이 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매매하는 거를 보고 제가 배운 전략, 오늘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아쉽네요. 네,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기 힘든 분들은 저희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네.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세력 매매,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기법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시장 안에서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것, 코인 시세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은 큰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겠죠. 이런 큰 손들을 우리가 조금 심리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방송까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부터 계속해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환 전문가님 모시고 많은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